김용빈은 1992년 9월 18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2004년 12살의 나이에 트로트 신동으로 데뷔했다. 초등학생이던 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트로트를 부르고 무대 위에서 감정을 잡고 관객의 박수를 받아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출발은 특별했다. 당시 김용빈에게 붙은 이미지는 신동이었다. 하지만 신동이라는 말은 칭찬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다. 사람들은 어린 천재가 계속 천재로 남아 있기를 바란다. 어릴 때는 놀랍다고 박수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완벽한 무대를 요구한다. 김용빈도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어린 나이에 행사장을 다니며 노래했고 어떤 시기에는 하루에 여러 무대를 오가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빨리 대중 앞에 섰다. 하지만 너무 일찍 시작한 무대는 너무 일찍 시련도 데려왔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노래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향했다. 대략 2008년 무렵의 일로 알려져 있다. 또래 친구들이 학교와 집을 오가던 시기에 김용빈은 낯선 언어와 낯선 관객, 낯선 무대 사이에서 버텨야 했다. 꿈을 위해 떠난 길이었지만 현실은 가볍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가수에게 가장 치명적인 변성기도 찾아왔다. 어제까지 올라가던 음이 오늘은 흔들리고 어제까지 쉽게 잡히던 호흡이 갑자기 무너지는 순간 어린 가수는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2026년 5월 1일 밤 8시 30분에 방송된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김용빈은 이 시기를 직접 털어놓았다. 그는 친구 추혁진과 만난 자리에서 중학교 졸업 후 일본으로 노래하러 갔고 그때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 변성기, 공황장애가 한꺼번에 겹쳤고 결국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다는 고백도 했다. 이 말은 짧았지만 김용빈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보여주는 증언이었다.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던 아이가 어느 날 자신의 목소리를 믿지 못하게 되고 낯선 곳에서 버티던 마음이 무너지고 다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 어려워진 것이다. 그래서 해외 행사에서 일본어 곡을 요구받은 순간은 단순한 노래 요청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재미있는 돌발 미션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한국 가수가 일본어 노래를 얼마나 소화하는지 확인하는 가벼운 순서일 수 있다. 하지만 김용빈에게는 달랐다. 그 요청은 일본에서의 어린 시절, 변성기로 흔들린 목소리, 공황장애로 멈춰섰던 시간, 7년의 공백을 한꺼번에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다. 만약 그 자리에서 한 음이라도 무너졌다면 사람들은 쉽게 말했을지 모른다. 역시 일본어 곡은 무리였다. 역시 해외 무대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김용빈은 그 가능성을 알고도 도망치지 않았다. 해외 무대에서 외국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한 시험이다. 한국어로 부를 때는 감정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일본어 곡에서는 발음과 억양까지 모두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일본어는 음절의 길이와 단어 끝의 힘 조절이 중요하다. 조금만 과하게 밀면 어색하게 들리고 너무 조심하면 감정이 사라진다. 더구나 트로트와 일본 엔카 계열의 정서는 닮은 부분이 있으면서도 분명히 다르다. 닮았다고 쉽게 접근하면 흉내처럼 들리고 너무 일본식으로 따라가면 김용빈만의 색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 순간 김용빈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었다. 그는 일본 가수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 곡을 자신의 목소리로 다시 세워야 했다. 첫 소절에서 객석이 조용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의 발음이 완벽하다는 평가를 넘어 노래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그는 급하게 가사를 따라가지 않았다. 단어마다 호흡을 놓고 문장 끝을 과하게 끌지 않으면서 감정의 중심을 자기 안으로 당겼다. 관객은 처음에는 실수를 찾으려 했지만 곧 그가 이 노래를 통과해야 할 시험지가 아니라 자신의 지난 시간을 꺼내는 무대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김용빈의 인생을 알면 이 장면은 더 크게 다가온다. 그는 2004년 데뷔한 뒤 2025년까지 20년 넘게 노래했다. 하지만 긴 경력이 곧바로 안정된 성공을 뜻하지는 않았다. 어린 시절 신동으로 불렸던 사람에게 시간은 때로 더 잔인하다. 어릴 때 받았던 박수는 어른이 된 뒤 더 큰 증명을 요구하고 대중은 과거의 기대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실수를 더 냉정하게 본다.
김용빈은 그 압박 속에서 긴 시간을 견뎠다. 그리고 2025년 3월 13일 TV조선 미스터 트롯 3 결승전에서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다시 대중의 중심에 세웠다. 그날 결승전은 19.1%의 자체 최고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김용빈은 나훈아의 감사로 마지막 무대를 꾸몄고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44만 3,256표를 얻었다. 득표율은 27.01%였다. 이 위 손비나는 34만 6,462표, 득표율 21.11%를 기록했다. 두 사람의 차이는 9만 6,794표였다. 결승 구조도 치열했다. 마스터 점수 1,500점, 온라인 대국민 응원 투표 300점, 실시간 문자 투표 1,200점이 합산됐다. 그 숫자들 속에서 김용빈은 최종 진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20년 동안 노래했지만 1등은 처음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 한마디 안에 너무 긴 기다림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어 곡 요청 앞에 선 김용빈은 단순한 행사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12살에 데뷔했고, 일본에서 버텼고, 목소리의 위기를 겪었고, 7년의 공백을 지나왔고, 2025년 미스터 트롯 3 결승에서 44만 3,256표를 받은 가수였다. 우승 이후의 무대는 더 달라졌다. 우승 전에는 가능성을 보여주면 됐지만, 우승 후에는 모든 무대에서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한국 팬들의 응원은 뜨겁지만 해외 관객의 시선은 더 차갑다. 특히 한일 교류 성격의 무대나 해외 행사에서는 노래 한 곡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 자존심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김용빈에게 일본어 곡을 요구한 장면이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환영의 표시였을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국 트로트 가수를 낯선 언어 앞에 세워 흔들리게 만드는 장면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김용빈은 불편한 표정을 앞세우지 않았다. 왜 갑자기 일본어 곡이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무대 위에서 가수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대답은 변명이 아니라 노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026년 2월 13일 방송된 금타는 금요일 설 특집 한일 데스매치에서도 김용빈의 한일 무대 서사는 다시 주목받았다. 그날 대결은 현역 23년차 트롯 가수 김용빈과 32년차 베테랑 가수 우타고코로 리에의 맞대결로 소개됐다. 두 사람의 경력을 합치면 55년이었다. 숫자만 놓고 봐도 가벼운 무대가 아니었다. 한 사람은 한국 트로트의 긴 시간을 품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일본 무대의 관록을 품고 있었다. 김용빈이 이런 무대에서 더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는 일본을 단순한 상대국으로만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어린 시절 일본에서 노래하며 버텨본 사람이다. 그곳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목소리의 변화를 견뎠고, 마음의 한계까지 경험했다. 그러니 일본어 곡을 부르는 일은 그에게 단순한 언어 실력이 아니라 과거와 마주하는 행위에 가까웠다. 그가 노래를 시작했을 때 관객이 놀란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었다. 그는 일본어를 이용해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라 일본어라는 벽을 통과해 자신의 감정을 전달했다. 노래가 중반을 지나자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있었다. 과연 실수하지 않을까? 과연 발음이 어색하지 않을까? 과연 한국 트로트 가수가 일본어 곡의 정서를 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김용빈은 한 한 음을 조급하게 밀지 않았다. 낮은 부분에서는 힘을 빼고 오조되는 부분에서는 감정을 한 번에 터뜨리지 않고 쌓아 올렸다. 이것이 그의 강점이었다. 김용빈의 노래에는 어린 시절의 박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 생활의 외로움, 변성기의 좌절, 공황장애의 시간, 7년의 공백, 그리고 다시 무대로 돌아온 사람의 절실함이 함께 들어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맑거나 크기만 하지 않다. 한 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힘이 있고 울음을 삼킨 뒤에도 끝까지 음을 놓지 않는 버팀이 있다. 관객은 바로 그 버팀을 들었다. 언어가 달라도 전달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현장이 확인한 것이다. 이날의 진짜 반전은 일본어 곡을 무사히 불렀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반전은 사람들이 김용빈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그가 흔들리는지 보려 했다. 하지만 노래가 끝날 무렵에는 그가 왜 미스터 트롯 3의 진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됐다.
처음에는 일본어라는 낯선 언어가 약점처럼 보였다. 하지만 끝나고 나니 그 언어는 오히려 김용빈의 서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치가 됐다. 한때 일본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던 가수가 시간이 지나 해외 관객 앞에서 일본어 곡을 자기 목소리로 불렀다. 이것보다 강한 대답은 없었다. 그가 과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노래가 설명했다. 그가 상처를 길게 말하지 않아도 한 소절의 떨림과 한 번의 호흡이 그 시간을 대신 말했다. 관객은 한 곡을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2004년 데뷔부터 2025년 우승, 그리고 다시 해외 무대에 서기까지의 긴 시간을 함께 들은 셈이었다. 김용빈의 가장 큰 힘은 높은 음이 아니다. 그의 진짜 힘은 무너진 뒤에도 다시 마이크를 잡는 태도다. 12살에 데뷔한 아이는 성장하면서 목소리의 변화를 겪었고, 일본에서의 고된 시간을 견뎠고,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다고 고백할 만큼 깊은 공백을 지나왔다. 그런데 그는 결국 돌아왔다. 2025년 3월 13, 1, 19, 1.1%의 시청률 속에서 진행된 미스터 트롯 3 결승에서 44만 3,256표를 받았고 2위와 9만 6,794표 차이로 최종 진이됐다. 그 숫자는 단순한 인기의 증거가 아니다. 긴 시간 동안 흔들렸던 가수에게 대중이 다시 건넨 확인서였다. 그리고 그 확인서를 들고 해외 무대에 선 김용빈은 일본어 곡이라는 돌발 요구 앞에서도 더 이상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작아지는 대신 자신의 상처를 노래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래서 무대는 시험이 아니라 증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 번의 해외 행사 장면으로만 소비되면 안 된다. 김용빈이 일본어 곡 앞에서 보여준 것은 기술보다 큰 회복의 서사였다. 챗지다. 12살에 데뷔한 가수가 30을 넘긴 뒤에도 여전히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험대에서 과거의 약점을 현재의 무기로 바꾼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많은 가수들이 좋은 컨디션, 익숙한 음향, 자신에게 맞는 언어에서 가장 안정적인 무대를 만든다. 그러나 김용빈이 강하게 보인 순간은 오히려 반대였다. 준비된 환경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요청 앞에서 편안한 노래가 아니라 긴장되는 언어 앞에서 그는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았다. 그가 한 음을 길게 끌 때마다 객석은 더 조용해졌고, 그가 마지막 가사를 정리할 때마다 현장의 시선은 더 뜨거워졌다. 박수는 노래가 끝난 뒤에 터졌지만 승부는 첫 소절에서 이미 갈렸다. 김용빈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무대의 방향은 바뀌었고, 그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간 순간 그 요청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었다. 이후 이 장면이 더 크게 회자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용빈의 노래는 승부를 외치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히 증명하는 방식에 가깝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목소리의 결로 그 시간을 보여준다. 시청자와 관객은 숫자를 기억한다. 1992년 9월 18일 2004년 데뷔, 2025년 3월 13일에 우승 44만 3,256표 27.01% 7연의 공백. 그러나 그 숫자들이 진짜 힘을 얻는 순간은 무대 위에서다. 한 사람의 이력이 노래와 만날 때 숫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감정이 된다. 일본어 곡을 부른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김용빈의 경력을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한 소절을 통해 몸으로 느꼈다. 그날 객석이 놀란 이유는 분명했다. 김용빈이 일본어 곡을 잘 불러서만이 아니었다. 상처가 있던 사람이 상처와 닮은 언어 앞에서 떨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에 멈춰 섰던 사람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무대 위에서 다시 걸어 나왔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 요청을 통해 그의 빈틈을 보려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김용빈은 빈틈이 아니라 깊이를 보여줬다. 누군가는 그가 당황하는 모습을 예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김용빈은 당황 대신 호흡을 골랐고 분노 대신 완성도를 택했으며 두려움 대신 감정을 선택했다. 바로 그 선택이 망신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장면을 인생의 명장면으로 바꾸었다. 무대는 그를 시험했지만 그는 무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요구는 날카로웠지만 대답은 노래였다. 그리고 노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알게 됐다.
김용빈은 누군가가 쉽게 흔들어 볼 수 있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흔들리는 순간마저 자신의 이야기로 바꿀 줄 아는 가수다.